반갑습니다. 참 재미소설TV의 김유영입니다. 부동산 투자 참 좋지요.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면 치명적이 되죠. 저의 실패담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투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부동산 프로젝트형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주상복합 리모델링 건물이었는데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신탁회사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돈을 대어준 금융권이 있어요. 이 4개 업체가 사업 주체자이고 그 중에서 형식상으로는 시행사가 사업 주체자로 일을 모두 맡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분양자,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도금 무이자라는 달콤한 유인책이 있죠. 중도금 무이자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것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금융권을 잘 봐야 돼요. 그 돈을 대어준 그 금융권이 제2금융권이라면 그 시행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행사가 신뢰가 있고 튼튼한 업체라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제1금융권에서 빌려와야 마땅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수분양자가 그런저런 것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저 중도금 무이자라는 그 달콤한 유인책에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게 된 실패 사례입니다. 저희는 주상복합 건물에 상가 2채를 분양을 받았어요. 계약 금액은 10%, 중도금 60%는 그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리게 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자는 준공 때까지 무이자로 계약을 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나머지 30% 잔금은 입주 때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에 상가 2개를 가지게 된다 하는 부푼 꿈에 젖어서 2007년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계약상으로는 2008년도에 준공이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2015년까지 8년간 계속 준공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시행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무이자를 은행에다가 갚아야 하는 것인데 시행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수분양자에게 이자를 내어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오고 심지어 재산 압류 집행하겠다는 법원 통지서까지 날라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덜 받았다. 시행사는 또 시공사에게 돈을 다 주었다.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서로 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붙고 하는 이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제대로 진척을 못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시공사는 그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고 금융권은 수분양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달려들고 시행사는 무능력해서 어쩔 도리가 없고 그래서 수분양자들만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 주체자, 즉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신탁회사 이 모두가 모여서 이 사업을 벌였죠. 그 실질적인 피해자는 수분양자였죠. 수분양자가 오히려 사업 주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업 주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분양자가 그 당시에 약 한 40명 되었었는데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분들이 대부분 다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셈 판다고 제가 그 수분양자의 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고민을 한 8년간을 하게 되었죠. 이공사와 제2금융권 그 두 업체가 작당을 해서 컴퍼니 즉 형식상으로 정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었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채권 그것으로 넘기고는 뒤에서 조정은 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또 달라들어서 또 분양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은 중도금 이자 그동안에 안 낸 거를 다 받아내고 결국은 수분양자들이 계약했는 계약금까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어떤 시기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신탁회사 수분양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신탁회사인 것 같아서 신탁회사에 가니까 신탁회사는 그냥 사무적인 관리만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신탁회사도 결국은 금융권 편이지 수분양자 편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수분양자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제2금융권 앞에 가서 상당한 기일 동안 데모를 했죠. 법원으로부터 재산 압류 집행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때의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기꾼들의 행패거든요. 법이 이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법은 그냥 법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조건 그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힘이 없는 수분양자들은 힘을 합쳐서 법 위에 떼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소연을 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요 언론에다가 기대해 보니까 그쪽은 방송 취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 제2금융권의 광고비가 그런 언론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뭉쳐야 합니다. 저희들 40명도 뭉쳐서 제2금융권 또 그것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항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40명이 뭉쳐서 이 모든 문제 주체자들 중에서도 가장 뒤에서 조종하고 가장 힘이 있는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돈을 떼어준 금융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앞에 가서, 본사 앞에 가서 오랫동안 저희들은 데모를 했죠. 그러면서 제2금융권과 또 제2금융권이 시공사하고 합쳐가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와 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협상에 나서게 되고, 또 저희들이 제2금융권 앞에서 데모를 하니까 자기들의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 사기꾼들의 농락에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 선에서 저희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입주권을 포기하고 계약금만 겨우 받아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대로 중도금 이자를 전부 갚아주고 나오려고 하면은 계약금도 못 받아 나오죠. 그래서 협상에서 겨우 그런 것은 면제를 하고, 그래도 계약금만이라도 받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빠져나왔습니다. 8년 동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건강도 많이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런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시행사가 제2금융권과 계약을 맺은 곳. 이런 곳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또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잘못하면은 정말 인생 망칩니다.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